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컬럼비아 대학 한인학생회 공동으로 한미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등 미국의 동북아 정책 전반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열린 2016 한미 평화통일 포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발생하게 될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오늘 컬럼비아대 레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주제를 놓고 북한 문제, 핵 문제, 한미 관계, 미국의 대외 정책, 주변 정세 이런 부분. 오랜 컬럼비아대 한인학생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이번 포럼을 주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앞으로 가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보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기꺼이 협조에 응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컨드 세션 사회를 맡은 수미테리 보어그룹 아시아 담당 전무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대외 정책 담당자들과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맹이 중요한 것인지 미국하고 한국에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포럼엔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따른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과 동포 사회의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경 이민 정책 공언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75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5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지난 2012년 추방 유예를 받았습니다. 한인 청소년도 8,6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청소년 추방 유예를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등 일부 언론은 15일 트럼프 취임 직후 추방 유예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 이민자 단체들과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 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방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될 이들의 보호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16일 뉴욕에서 벌어진 이민자들의 항의 시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구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당선자는 추방 유예 행정명령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75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트럼프에게 추방에 대한 이민자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비공개 만남을 갖고 뉴욕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전달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6일 맨하탄 트럼프 타워에서 약 1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미팅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뉴요커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뉴욕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으로 뉴욕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이 강화되고 무슬림들이 잠재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실시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지난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자가 반이민 정책을 펼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내각 교육부 장관 후보에 전 워싱턴 DC 교육감 미셸 리가 거론되면서 최초 한인 교육부 장관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의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15일 누가 트럼프 내각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전망 기사를 통해 미셸 리 전 교육감을 첫 번째로 올려놓았습니다. 미셸 리 전 교육감에 이어서는 에바 모스코위츠 석세스 아카데미 차터스쿨 설립자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벤 카슨이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올랐습니다. 만약 미셸 리 전 교육감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에 발탁되면 한인이 연방정부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최초가 됩니다. 현재 연방정부 한인 최고위직은 부차관급으로 제니퍼 이 씨가 올해 초 연방보훈처 부차관에 선임됐었습니다. 이전에는 고경주 전 보건부 차관보, 리아서 전 내무부 차관보, 전신혜 전 노동부 여성국장, 강영우 전 백악관 장애위원회 위원, 고홍주 전 국무부 법률 고문 등이 있습니다. 한편 미셸 리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워싱턴 DC 교육감에 취임한 뒤 과감한 공교육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공약과 물가 상승에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 들어 최고치인 94%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12월 금리 인상 확률을 68%로 제시했었습니다. 더구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될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12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 공약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년 후 기준금리 평균 예상치도 선거 전날인 11월 7일 0.83%에서 1.26%로 급등했습니다. 올드 뮤추얼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마크 넷이 글로벌 채권 책임자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경제 정책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통화 재팽창, 즉 리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상 획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률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8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최소 3,582개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16일 발간한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8개국으로 미국이 1,797개로 가장 많고 러시아 1,582개, 프랑스 290개, 중국 250개, 영국과 파키스탄이 각 120개, 인도와 이스라엘 각 110개 등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6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의 예측과 최악의 경우 2020년께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존스 홉킨스 한미연구소 38로스 팀의 분석도 병기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북한에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심각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2016년 보고서의 경우 러시아, 이란, 중동 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테러, 중국, 북한 등 6대 위협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심각 단계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 보고서에선 다른 5대 위협과 함께 일괄적으로 높음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수단 능력도 위문스럽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 기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커드 미사일 800발, 노동미사일 300발, 무수단 미사일 50발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과 미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이동식 ICBM인 KN-08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중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개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MTA가 뉴욕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이사회 표결을 거치면 내년 3월부터 버스와 전철, 다리와 터널 등의 요금이 또 오르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3월부터 버스와 전철 등의 요금과 다리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는 두 가지 계획을 16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플랜 A는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현 2달러 75센트로 유지하되 5달러 50센트 구입 시 주어지던 11%의 보너스를 5%로 축소하는 것이고, 플랜 B는 기본요금을 3달러로 인상하는 대신 보너스를 6달러 구입 시 16%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플랜 모두 30일 정기권은 현 116달러 50센트에서 121달러로 7일 정기권을 31달러에서 32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TA가 관리하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도 오릅니다. 로버트 케네디 브릿지, 와이스톤 브릿지, 휴 캐리 터널, 트록스넥 브릿지, 미드타운 터널 통행료는 이지 패스를 이용할 경우 현 5달러 54센트에서 5달러 76센트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50센트 오른 8달러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베라자노 브릿지는 1달러 올라 17달러로 LIRR과 메트로 놀수도 평균 3.75% 오릅니다. MTA는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는 이사회 표결에 붙여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3월 19일부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뉴욕 시립대의 학비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뉴욕 시립대학의 학비 무료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16일 큐니 학비 무료 방안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이네즈 바론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13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학비 무료화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3명 위원회는 공익공무원과 시의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꼭 포함돼야 하고, 나머지 위원 중 7명은 시장이, 4명은 시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큐니 이사회와 교육재정 전문가, 학생 대표 등이 총망라돼야 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조례 통과 후 90일 내에 조직돼야 하고 내년 10월 15일까지는 큐니 학비 무료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큐니는 과거 무상학비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1976년부터 학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 가을 학기 기준 풀타임 학생 학비는 4년제의 경우 연간 6,330달러, 2년제는 연간 4,800달러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가 LA에서 글로벌 익스체인지 붓캠프를 개최하고 한인들의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노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인 서울창업센터가 오는 19일까지 LA 다운타운 소재 LACI 건물에서 글로벌 익스체인지 부트캠프를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선출된 창업회사 5팀, 10명을 비롯해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기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 조사 진출과 장기적인 사업 계획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도의 기술을 갖고 만약에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뭐냐면 저희 르보봇이 이런 한국에서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진출할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 아시아
스타트업들이 이 서울 GSC를 통해서 루어복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진출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양자 간의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산업 분야도 사실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모이는 게 보면 이제 서비스 분야 아니면 그 IT 분야, 또 그밖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게 스타트업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제일 많은 게 현실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서울시가 지원하며 루오보스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이 운영하는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와 LACI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해 LACI의 프레드 월티 CEO와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센터장인 박광혜 회장님의 MOU 협약식을 갖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주 사회의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지난 9월 불이 난 토렌스 지역의 정유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렌스 소방국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토렌스 190가 스트릿 3700블락에 위치한 정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불길은 20여 분 만에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잇따른 정유 공장의 화재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며 시 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인근 지역의 가솔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가솔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도시화로 농경지는 줄어드는 반면 인구는 급증해 앞으로 식량 부족이 심각해질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흙과 햇빛 없이도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는 도심 속 실내 농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000평방미터가 넘는 농장이 있다는 런던 클레팸 거리. 하지만 어디를 봐도 콘크리트 건물뿐인데 땅속 33m 아래로 내려가 보니 지하 터널에 푸릇푸릇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른바 지하 농장입니다. The nutrient will be mixed downstairs and be carried to the plant through the water. And then that ebbs away naturally back downstairs. It goes through the same process. 농장이지만 흙도 햇빛도 없습니다. 영양분이 섞인 물에서 수경 재배를 하는데 전통적 재배 방식보다 오히려 물 사용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햇빛은 없지만 LED 조명이 항상 내리쬐며 재배에 적합한 신육도를 유지해줘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지하 농장의 채소는 수확 즉시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배달됩니다. 미슐랭 스타를 얻은 런던의 유명 식당. 요리에 쓰는 싱싱한 채소들은 모두 지하 농장에서 재배된 것들입니다. So local because it can be so fresh and because of the intensity of flavor. So I think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a revolution of how to grow in disused places. 일본 도쿄 대로변의 건물 안. 로비 정중앙에 벼를 심어놓은 논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시멘트 바닥에 만들어진 논 사이를 논두렁길 걷듯 지나다닙니다. 회의실 천정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コンセプトは、農業、健康、環境です。8割以上の人が、癒しを感じられて、仕事の効率化につながっている。 9층 건물 안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무려 280종류. 직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물론 구내 식당의 식재료로도 쓰입니다. 식물 공장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층짜리 실내 농장 하나면 5만 명이 먹을 식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We believe this will be the solution for future food shortage problem. From seeding to harvesting, it takes 35 days, around 2.5 times faster. 굶주림에 시달리는 전 세계 인구는 3억 명. 식량 위기와 환경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내 농장이 농업 혁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주 뉴욕 주립대 제네시오 캠퍼스 기숙사 외벽에서는 트럼프라고 적힌 그래피티와 나치를 상징하는 무늬 등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주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직후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차별 문제 근절을 위해 차별 혐오 범죄 신고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차별 관련 모든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뉴욕주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입찰 마감일이 당초 16일에서 23일로 연기됐습니다. 문화원에 따르면 16일 현재 5개 업체가 접수를 마쳤으며 이 중에는 한인 건설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체명과 제시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2017년 완공을 위해 올해 말에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16일 오전 링컨 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뉴저지 방면 링컨 터널 놀스튜브에서 2014년형 캔워스 대형 덤프트럭이 BMW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SUV 차량은 이 충격으로 앞에 있던 벤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뉴저지와 뉴욕 방면 링컨 터널 운행이 모두 마비됐고 사고 직후 일부 구간 또한 통제되면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통행이 지연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을 현행 $105에서 $55로 인하하는 예산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차 위반 티켓에 대한 추가 벌금 $105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세수 손실도 예상되지만 비즈니스 업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확보하면 이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겠고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